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록의 향상된 기능인 속성,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일종의 블록의 일종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 블록 관련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요, 모두 그림을 객체, 그림. 자, 이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속성, 어트리뷰트를 배우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게 있다 그러면 이게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이 테이블의 가격, 색상, 규격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시켜서 하나의 블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구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각 가구들을 속성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같이 기억을 시켜놓고 가구의 가격이나 자재 관리, 창고 관리 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TTDEF. 자, 이 명명어는 속성을 정의하는 명명어입니다. 자, 속성을 정의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DEF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대화 상자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 옵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옵션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하는 거죠? 문자를 기입하는 부분이죠. 앞에 부분은 속성을 조정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컴퓨터를 대략적으로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모델명, 공장도 가격, 소비자 가격, 램, 하드. 자, 이런 정보를 한번 기억을 시켜보겠죠. 여기 이런 걸 기억을 시켜서 같이 저장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 정보까지 다 그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예.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모델명. 자, 모델명은 이 제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명은 그 모델명이 절대로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속성에 대한 사항들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도 가격은요. 바뀌기는 바뀌지만 자주 바뀌지 않죠. 예, 그리고 또 소비자가 공장도 가격을 보면 안 되겠죠. 예, 이런 사항들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은 어떤 지역이나 소비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자주 바뀌는 값을 적용하면 되고요. 자, 램. 자,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도 마찬가지로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바뀔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일단 속성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쭉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드세요. 자, 그래서 일단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을,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값이고, 그 다음에 태그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엑셀 이런 데 보면은 맨 위에 이제 목록 부분이죠. 예. 그래서 태그, 그 다음에 프롬프트, 그 다음에 밸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장도 가격을 보면은 뭐 속성은 이렇게 하고 태그는 코스트 1으로 하고 프롬프트는 왜냐하면 공장도 가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나중에 공장도 가격은 바뀔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메시지를 뿌려줘야 되니까는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밸류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소비자 가격은 자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를 해놓고요. 코스트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표를 쫙 만드신 다음에 이 표를 여러분들 ATTDEF 명명어에서 쭉 정리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하드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드는 명령어는 뭐죠? 코맨드 상태에서 ATTDEF
attribute define인데, 자, 제일 먼저 모델명이죠. 자, 모델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는 여기 콘스탄트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 자, 그 다음에 요거 인비지블은 가시성. 자,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조정하고요. 자, 여기 버디파이 부분은 수시로 변경 가능한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셋은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수시 변경은 안 되는 겁니다. 변경을 가능하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 옵션들을 상호 조합해서 이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모델명이었으니까요. 모델명은 여기 콘스탄트를 입력하고요. 태그는 아까 모델이었고요. 자, value는 HP 컴퓨터라고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 옵션이 있는데 이건 글씨 쓰는 옵션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쭉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고 높이 지정하고 오케이. 그리고 요 위치에다 딱 찍어주면 이렇게 쓰여지겠죠. 아, 근데 지금 글씨가 너무 작네요. 자, 그러면 지우고 ATTDEF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콘스탄트고 모델이고요. value는 HP.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이게 너무 작죠? 예, 그래서 높이는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높이. 자, 그리고 OK. 자, 그러면 모델이 하나 됐죠. 자, 다음은 뭘 해야 되죠? 공장도 가격, 소비자 가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ATTDEF. 자, 이번에는 공장도 가격은요, 자주 바뀌지는 않고 소비자가 보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코스트 1으로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공장도 가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밸류 부분은 여기다가 뭐 100원 이렇게 해놓죠. 자, 그리고 OK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찍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소비자 가격이죠. 자, 소비자 가격은 매우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버디파이. 자, 그리고 태그는 코스트 2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가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자, 소비자 가격은 120원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 버튼을 키게 되면요. 오케이. 아까 쓰여진 그 바로 밑에다 이어서 계속 쓰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램이나 하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일단 연습에서는 제가 실습할 땐 만들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성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속성이 지정이 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W블록 배우셨죠. 그래서 W블록을 이용해서 외부에 블록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것들을 블록을 만드는데 이름은 콤이라는 이름으로 줘서 이렇게 블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을 불러오는 명령어는 뭐죠? 인서트니까 현재 도면으로 한번 불러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 블록을 삽입한 경우고, 이제 재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창고에 컴퓨터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컴퓨터를 다 삽입해 놓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해보면요. 자, 지금 상태에서 W블록. 자, 그리고 모든 셀렉트 오브젝트 이거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피크 포인트, 기준점은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자, 이름은 제가 com.dwg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얘네들을 다 감싸면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줌 0.5x. 그래서 화면을 좀 줄여놓고요. 자, 이거 불러드리는 명령어가 뭐죠? 인서트.
자, 그리고 OK를 한번 해보면은, 자, 요 것들이 들어오죠.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인서트. 우리가 만든 건 뭐였죠? 외부에 있는 블록, W 블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문서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콤이라고 하는 것들을 OK, OK 이렇게 불러오면은 들어오는데, 자, 지금 들어오면서 메시지 부분을 잘 보면요, 소비자 가격을 입력하세요. 이게 저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왜 물어보냐면 자주 바뀐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140 소비자 가격 입력하세요. 140 맞나요?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자, 그러면은 소비자 가격이 나오죠. 여기 공장도 가격은 보이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만들 때 인비지블을 켜놓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카피. 자, 요런 블록들이 이제 여러 개 있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블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삽입을 해본 경우입니다. 자, 다음 명령어는 att redefine인데요. 속성을 재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재정의할 때는 이 명령어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옵션대로 쭉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att 어터치 URL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는 겁니다. 속성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는 건데, 자, 요거는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들 그 하이퍼링크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하이퍼링크 매우 쉬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한번 요 옵션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제 설명대로 드리면은 지금 속성이 걸려있는 블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다음은 속성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속성을 만드는 건 다 만들었는데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해 봐야겠죠. 자, 제일 먼저 att 디스플레이 명령어입니다. 자, 이 명령어는 속성의 디스플레이를 조정합니다. 자, 그래서 옵션에 보면은 on, off, 노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on은 속성을 무조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공장도 가격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오프를 하게 되면 속성을 모두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도면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노말은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어떤 거는 보이게 하고 어떤 건 안 보이게 했죠. 그 사항 그대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상태는 노말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속성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att disp를 입력하고, 자, 제가 오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속성이 다 꺼지죠. 자, 이걸 on 해볼까요? 속성이 무조건 공장도까지 다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노말로 하게 되면 만든 당시 속성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자, 다음은 속성을 이제 편집하는 건데요. att edit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이제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맨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속성 블록을 클릭하게 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면요. att edit를 입력을 하시고 해당 객체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소비자 가격을 입력하세요, 공장도 가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면 되죠. 오케이. 그럼 바뀐 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tt edit 명령어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편집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빼기 att edit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한꺼번에 목록들을 묶음으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묶음으로 처리하는 방법들도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attma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속성 블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 자체를 수정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블록 자체에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그 모델명, 공장도 가격, 소비자 가격 이런 순서가 있죠. 그런 순서들도 여기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나 프롬프트나 밸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시 재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요. BATTMAN을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속성들을 다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속성들의 업, 다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속성을 만들 때 태그라든가 그 다음에 프롬프트, 밸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 글씨의 높이, 뭐 간격,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 색상이라든가 라인 타입, 기타 등등을 이렇게 다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수정할 때에는 BATTman을 이용하시면은 아주 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OK를 하고요. 자, 다음은 어트리뷰트 싱크가 있는데요. 이 싱크를 이용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동기화를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되진 않고요. 자, 그냥 여러분들은 싱크만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트리뷰트 속성을 이제 축출해 오는 겁니다. 단순히 도면에다가 어떤 속성을 지정을 해서 이게 뭐 값이 얼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도면에서 이렇게 속성이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속성 데이터를 뽑아와서 여러분들이 엑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문서화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문서화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부분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ATTEXT 명령어는 자, 도면에 속성 데이터를 축출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TTEXT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대화 상자를 보면은 데이터를 축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F, SDF, DXX.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가 있고요. 대상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템플레이트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템플레이트 파일은 이제 형식 파일인데, 자, 데이터를 축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축출할 건지를 여기다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축출하는 부분들을 txt 파일로 만들어서 이 txt 파일이 갖고 있는 형식대로 데이터를 축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이렇게 코맨드 상태에서 노트패드를 입력하시고, 자, 이름은 아무렇게나 주셔도 되는데, 뒤에 확장자는 txt를 줘서요, 이렇게 메모장이 나타나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앞에 있는 요 부분들은 다 태그 부분이죠. 태그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C 010000 N 0100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C는 문자를 의미하고요. 자, N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즉 C 010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끊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 그러면 문자 10자리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요. 자, N010 하면은 숫자 10자리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000 요거는요, 소수점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소수점이 필요 없으니까 만질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양식에 딱 맞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뭘 하죠? 태그를 적으시고, 한 칸 이상을 띄우신 다음에, C나 N, 010000 이렇게 적어서 템플레이트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축출을 하게 되면요, 지금 SDF로 데이터를 축출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고요. 자, CDF로요. 데이터 분류하는 게 다 뭘로 돼 있죠? 콤마 단위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CDF, 앞에 콤마요. 여러분들이 엑셀로 데이터를 넘기시려면 이렇게 CDF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SDF가 있는데요. 이렇게 빈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거죠. 이건 한글 같은 문서로 가져가실 때는 이 방법이 좋고요. 자, 다음에 DXX라는 형식이 있는데 이거는 DXF 파일 형식으로 가져가면은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축출하는 거는 ATT EXT 명령어인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죠? 형식 파일. 형식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대화 상자에서 형식 파일을 지정해 주고 원하는 세 가지 타입 중에서 골라서 축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EATTEXT인데요. 이게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형식 파일을 만드는데 좀 귀찮잖아요. 문서 편집기에서 직접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해주는 명령어가 EATTEXT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모든 진행 과정이 이렇게 대화 상자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요소를 딱딱딱 지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 부분은요, 형식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리턴을 누르시면 형식 파일이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출할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이 대화 상자에서는 얼마만큼 범위에서 객체를 찾을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하고, 자, 다음은 이제 형식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요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 중에서 이쪽으로 불러내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축출하고 싶은 거를 형식 파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씩 불러내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축출할 건가, 표시 방법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데이터를 축출하면 되고요. 태그가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 메뉴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효과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테이블 기능을 갖고 있어서요, 축출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테이블에 바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담아서 데이터를 축출해내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뭐 한 거죠? 축출을 해놓은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딱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EATT EXT를 이용하면은 대화 상자를 보면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고 내용을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그냥 액세서리 명령어인데요. 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도스 모드를 사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코맨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쉘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스 프롬프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학습한 내용은 속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ATT DEF, 속성을 정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TT EXT, 속성을 축출하는 거죠. 최근에는 EATT EXT를 이용하게 되면 템플레이트 파일을 만들지 않아도 바로 속성을 축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속성, 단순한 블록이 아니라 단순한 블록에다가 어떤 값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 속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